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참 익숙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분들이 올라가 있지? 고개가 갸웃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는 박미선 씨도 있고요. 그리고 한류 스타인 이준기 씨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짐작으로만 제작진들이 이분들이 출연했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발언했던 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 MB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그 품목 50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만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식경제부 일명 그 지경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한 생활필수품 50개가 도대체 무엇인지 난감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50개가 약간 애드립이셨을까요? 위험해. 지금 그 발언 위험해 지금. 허경영 찍었지? 이 광우병이라는 게 후추 한 알 정도만 몸에 들어와도 맞아요. 광우병이 걸린대요. 이 모든 게 그 수입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소고기 성분을 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이제 30개월 이상 된 소 그리고 뼈 다 이제 들어오잖아요. 수입력이 들어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싸잖아. 그럼 학교 급식하고 군부대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급식과 군부대 한참 청춘이 꽃필 그 나이에 그런 걸 먹는다면 너무 좋죠.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걸 수입했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네. 저런 발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작이 갈 뿐이죠. 저것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명랑이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냐면 시사 예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네.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뭐 종편도 그렇고 시상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는 저런 것들이 좀 드문 편이었는데 약간 저렇게 개그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가수분이라든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국정에 관해서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뭐 복잡하지 않게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자담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거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또 개그맨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네.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김미화 씨는 뭐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다가 당시 김재철 사장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 웬만하면 다른 프로그램 좀 회전하는 얘기를 네. 직접적으로 들으라고 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연예인분들이 가볍게 편하게 풀어주는 풍자가 있어야 국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고 또 스트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서는. 그래서 저분들에 관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관리 대상으로 너무 심한 경우다 아니면 제재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퇴출해야 된다 이런 리스트들을 만들고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준기 씨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네. 먼저 사실 닥친 게 이제 광우병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굉장히 국정 자체가 흔들리고 뭐 정권도 흔들할 정도로 큰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이명박 정부 측에서는 이 광우병 관련해서 이제 좀 확대 재생산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마 국정원에서 그런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 그 많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좀 강경 진압에 대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이 이제 이 광우병 관련, 그다음에 촛불 집회 관련, 또 뭐 4대강 관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발언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뭐 없애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사실 명랑 히어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번에 국정원 계획위원회에서 당시의 자료들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준기 씨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국민과 대화 자리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 왜 하냐 반박도 하면서 원래가 개념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안보 영상에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준기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등장했던 이준기 씨, 당시의 충성, 얘들아 안녕으로 시작되는 군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성! 얘들아 안녕? 안보와 통일은 생각보단 어려운 문제지. 더구나 북한군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말이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고한 안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안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오빠는 지금이야말로 경제력과 군사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저 영상을 보면 오히려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기저기 불려나가기도 하고 군대 갔을 경우에는 저 때는 아마 이제 그 이른바 연예 병사 제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상도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 거죠. 자기 재능 같은 것을. 그랬다가 또 자기의 생각을 또 편하게 밝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상충이 되는 거예요. 저 때는 아마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당시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기 씨로서 좀 억울한 상황에 놓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저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런 얘기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뭐 연기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해서 저 사람들 네. 출연 못 시키게 해라. 뭐 문성근 씨 같은 경우 그런 얘기가 7년 동안을 아예 다른 분들은 네. 그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문성근 씨한테 그랬답니다. 겁이 나서 캐스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연예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비정상이죠. 네, 김재동 씨는 웃자고 하는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라고 해서 통 크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박하게 낙인을 찍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럼 과거 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일이 아니라 마치 다른 나라의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사실 오늘 저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한 분하고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그분이 그동안에 과거 한 9년 동안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다 하차하게 되고 그리고 하차를 한다면 그걸로도 모자라서 계속 보수단체에서 소송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뭔가 연예인으로서 정치적 연예인이라고 하는 어떤 낙인을 찍힌 삶을 살고 그리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고 막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결정하면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사회였나라고 하는 참담함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뭔가 하면 연예인도 다 못하고 그리고 문화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네. 이게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과거의 어떤 진실규명 차원도 있지만 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들까지도 이번엔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승환 씨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어서 이명박 정부에서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나 좀 넣어라 이놈들아라고 해서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교수님 잠시 뒤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외에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일명 힐링 예능도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장면, 김재동 씨가 녹화 마지막 날에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소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런 동요에서 나오는 꿈을 실제로 이루게 해준 아이들에게 그런 추억을 심어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환상의 작품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껏 동심을 펼쳐준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연예인들의 고민을 9살짜리 어린이가 상당히 쿨하게 대답해준 예,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주 대답이 아주 기발하고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아마 김재동 씨가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생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여하튼 그 정치 권력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 예술 이쪽에 까지 그 사람의 생업까지를 만약에 빼앗는 그런 이제 보복을 했다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보고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절대적인 전제로 두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연애 이게 이제 풍자 개그도 좋고 풍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네. 풍자 할 때라도 이 국민들이 굉장히 곡해할 수 있는 그다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네. 상대방을 심하게 공격한다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국민을 오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풍자를 하되 진실이 아닌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런 해안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광우병이 오면 말이죠. 그것은 뭐 학교나 급식이나 군대 보내는 것 아니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건 엄청스러운 공포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이런 아주 이 광우병 같은 이런 아주 민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나는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든지 이런 말까지 나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하시는 분들 풍자는 얼마나 좋은데 다만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팩트 체크는 꼭 한 번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네, 저도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네. 얘기들을 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방송사 안에서 누가 어떻게 찍혀가지고 다 출연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었거든요.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언론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툭하면 전화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연예인들 다 방송 못하게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사회는 견제를 아무도 할 수가 없었는가.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라든가 사법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견제할 만한 사람이 국회라든가 사법부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사법부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없었다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시스템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보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발언 위험해 지금. 허경영 찍었지? 이 광우병이라는 게 후추 한 알 정도만 몸에 들어와도 맞아. 광우병이 걸린대요. 이 모든 게 그 수입소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소고기 성분을 피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우리는 피할 수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우리가 이제 30개월 이상 된 소 그리고 뼈 다 이제 들어오잖아요. 수입력이 들어오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 싸잖아. 그럼 학교 급식하고 군부대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급식과 군부대 한참 청춘이 꽃필 그 나이에 그런 걸 먹는다면 너무 좋죠. 그럼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걸 수입했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려고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네. 저런 발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작이 갈 뿐이죠. 저것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명랑이호라는 프로그램이 어떤가 하냐면 시사 예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네.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뭐 종편도 그렇고 시상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는 저런 것들이 좀 드문 편이었는데 약간 저렇게 개그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가수분이라든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국정에 관해서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뭐 복잡하지 않게 아주 자유롭게 편하게 다담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거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또 개그맨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네.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김미화 씨는 뭐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다가 당시 김재철 사장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 웬만하면 다른 프로그램 좀 회전하는 얘기를 네. 직접적으로 들으라고 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저런 식으로 연예인분들이 가볍게 편하게 풀어주는 풍자가 있어야 국민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고 또 스트레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 견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분들에 관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관리 대상으로 너무 심한 경우다 아니면 제재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퇴출해야 된다 이런 리스트들을 만들고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준기 씨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네. 먼저 사실 닥친 게 이제 광우병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거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굉장히 국정 자체가 흔들리고 뭐 정권도 흔들할 정도로 큰 이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마 그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이명박 정부 측에서는 이 광우병 관련해서 이제 좀 확대 재생산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아마 국정원에서 그런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 많이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좀 강경 진압에 대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네. 그 기준으로 해서 즉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정원이 이제 이 광우병 관련, 그다음에 촛불 집회 관련, 또 뭐 4대강 관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발언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뭐 없애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사실 명랑 히어로 같은 경우도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프로그램이.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이번에 국정원 계획위원회에서 당시의 자료들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아, 이준기 씨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국민과 대화 자리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 왜 하냐 반박도 하면서 원래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면을 보시면 참 익숙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왜 이분들이 올라가 있지? 고개가 갸웃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중에는 박미선 씨도 있고요. 그리고 한류 스타인 이준기 씨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짐작으로만 제작진들이 이분들이 출연했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발언했던 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시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 MB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활필수품에 해당되는 그 품목 50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만은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이 지식경제부 일명 그 지경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한 생활필수품 50개가 도대체 무언지 난감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50개가 약간 애드립이셨을까요? 위험해. 개념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안보 영상에도 등장을 했거든요. 이준기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등장했던 이준기 씨, 당시의 충성, 얘들아 안녕으로 시작되는 군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성! 얘들아 안녕? 안보와 통일은 생각보단 어려운 문제지. 더구나 북한군이 천안함과 연평도를 무력으로 공격한 것과 같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말이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확고한 안보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안보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닐까? 오빠는 지금이야말로 경제력과 군사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라는